구미에 있는 금호공과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에 강의를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일러서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곧 이제 강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강의 제목은 Before I Die, 나다운 삶, 이런 말을 제목으로 했습니다. 뭐 텍스트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다 할 겁니다. 저를 구미 김천역에서 구미까지 승용차로 안내를 해주신 대학 측의 강사 소개가 있습니다.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죠. 그러나 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앞에 계시는 강사님은 그때 남자의사에게 반장님으로 그때 계셨고 지금도 활동을 하세요. 남자의사교 합창단이라고 지금 이제 이사장님으로 지금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뭐 시니어 부분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뭐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거의 뭐 12년, 13년 정도 이렇게 이어지는데 지금까지 그 변치 않고 지금까지 하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권대욱 앞으로 엠버서더 코리아 대표님을 모시고 나다운 삶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강사님은 한포건설 사장님으로 계셨고 그리고 국동건설 제주 하얏트 호텔 사장과 KBS 남자의 자격 장춘 합창단 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35세 때 최연소 건설사 사장이 된 후 30여 년간 줄곧 사장 자리를 맡아왔고 지금은 교육업체 퓨넷이라는 곳에서 회장으로 계시면서 지금도 이제 다른 분야의 사업을 계속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다운 삶이 무엇인지 권대욱 대표님의 인생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권대욱입니다. 육성으로 하면 잘 안 들리죠? 마이크가 나을까요? 마이크가 나겠네. 서울에서 SRT를 타고 지금 구미까지 왔습니다. 구미에 뭐 잘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편은 안 되지만은 제 고향이 경상북도 안동이고 그리고 또 외가는 경상북도 문경이고 그리고 또 처가는 예천입니다. 그래서 고동네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혀 낯설지가 않은 그런 동네인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주제 Before I Die, 나의 삶, 나의 꿈, 나답게 살기 어떻게 보면 대단히 참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오늘 그렇게 무겁게 얘기를 풀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진솔하게 저의 경험담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로 주체적인 나의 삶의 주체로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그 여생을 정말로 주도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은 그걸 한번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8년 동안 제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에 휴넷 회장을 제가 리타이어를 하고 1973년도부터 48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죠. 그 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35년을 사장 또는 회장 이런 어떤 그 직함을 가지고 제가 살았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뭐 평생 이 직업이 그 사장이다 할 정도로 그런 생활을 지금 했습니다. 여기 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솔트미디어라는 전에 그 인간극장 KBS 인간극장을 만들던 팀이 나온 그 미디어 회사에 제가 회장으로 지금 있으면서 일을 좀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선막스쿨 그리고 터득골 이사장 그리고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의 명예단장이고 또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1973년도 제가 졸업을 했고요.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MBA를 해서 그것이 1991년도 그리고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의 그 AMP를 1993년도에 제가 지금 했고요. 또 제 꿈이 그 당시에는 대학교 교수가 됐으면 하는 꿈이 있어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학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동국대학교에서 경영학으로 학위를 지금 받고 동대에서 겸임교수 생활을 한 15년 정도 했죠. 그러고선 지금은 터득골 산막스쿨에 지금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겠다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 목적은 아무리 생각해도 옛날에 생각해도 그렇고 지금 생각해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그 길로 가는 것이다. 그 이외에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그게 어떨 때 행복하느냐 이런 거 생각할 때 저는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이처럼 말을 하고 그리고 또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이때 제가 가장 행복한 그 감을 느끼기 때문에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겠다 했고 또 여러분들 뭐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함께 또 살아야 되고 또 따로 살아야 돼요. 그거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조직의 모든 그 하이라키들 전부 다 그런 어떤 함께와 또 따로 뭐 이런 어떤 삶이 지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혹시 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유튜버입니다. 지금 권대욱 TV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보잘것 없죠. 제가 기대하는 건 아마 오늘 강의 끝나고 나시면 여러분들 구독하실 거예요. 4년 동안에 제가 유튜브를 갖다 올렸는데 3,000개의 꼭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 또는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유튜브를 지금 만들어서 올립니다. 사람들이 묻죠.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만드느냐. 아무거나 다 만듭니다. 오늘 여기 와서 이제 강의한 것도 훌륭한 꼭지가 될 것이고 또 뭐 사람을 만난 그런 일이라든지 또는 어떤 연극회 또는 그 연주회 가서 그걸 보고 느낀 그 감상 또는 좋은 글이 있을 때 그걸 또 옮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도 반드시 유튜브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라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은 생활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디스커버리. 다시 말하면 발견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저 이 말을 요즘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이 유튜브를 함으로써 전부 다 달라 보입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일이 이것이 그렇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요즘 거의 차를 안 갖고 다니는데요. 서울에 있을 때는 배낭 하나 올라매고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이제 걸어 다니면서 그동안에 그냥 차 타고 바쁜 척 하면서 다니다가 전부 다 놓쳐버렸던 그런 이 세상에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이런 일들을 제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불원천리하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또 저를 또 찾아주십사 하고 그 부탁하는 사람들 또 제가 가서 또 만나고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아까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이 삶을 산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거기에 제가 516회 그 스피커로 나갔었고요. KBS 아침마당은 자주 보시나요? 거기 목요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목요 특강에 제가 이제 또 스피커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책을 제가 6권을 썼어요. 첫 번째 책은 제가 건설을 21년 했고 호텔을 10년 했고 교육을 3년 했는데 해외 건설을 많이 했죠. 해외 건설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참 젊은이들이 정말 뭐 저를 포함해서 정말 고생은 진짜 열심히 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는데 고생한 만큼 그 어떤 성과를 얻지 못하는 그 이유가 영어로 된 그 계약 조건을 우리가 제대로 읽지를 못하고 따라서 소위 말하면 우리들의 그 contractual right 우리의 계약적인 권리를 갖다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은 열심히 해놓고도 제대로 돈도 못 받고 제값을 못 받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 지금 안타까워서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개방시대 국제건설계약이라는 573쪽짜리 책을 제가 만들었죠. 그 당시에 저는 극동건설 사장이었습니다. 지금도 해외건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하나의 어떤 참고서로 지금도 이제 찾고 계신다 하는 제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보람이 있죠. 두 번째는 제가 청춘합창단을 2011년도에 지금 하면서 그 합창단의 그 과정, 합창단이 되는 그 과정, 이것이 너무나 참 아깝고 이것은 기록으로 남겨야되겠다 해서 CEO 권대욱의 청춘합창단 도전기 이걸 지금 썼고요. 세 번째 책은 제가 극동건설 사장을 할 때 1997년도 바로 IMF 직전에 회사가 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극동건설의 그 계열사에 있던 동서증권이 망하게 되고 따라서 연대보증관계에 있던 극동건설도 법정관리에 들어가죠. 법정관리에 들어가니까 사장은 하루아침에 잘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47살에
갑자기 해고가 됐다. 지금 제가 올해 나이 73세인데요. 지금도 아직도 어떤 그 열정 같은 게 있는데 그 당시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다니. 그렇게 해서 제가 어디 가서 전에는 제가 누굽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알아주던데. 공자님이 그러셨잖아요. 인부지불언 불역군자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도 화가 나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군자다 이랬단 말이에요. 정말 살아보니까 그 경지는 정말로 힘듭니다. 요즘도 저를 알아주지 않으면 저는 화가 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니 나이 47살에 저를 알아주지 않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을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빨리 나도 하나 내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시작한 것이 2000년도 그 디지털 열풍이 한참 불 때 컨설런의.com이라는 닷컴 회사를 제가 창립을 했죠. 주주분들 여러분들 모시고 아주 멋지게 출발했지만 결국은 다 말아먹었습니다. 쫄딱 망했죠. 자, 내가 전문 경영으로도 실패하고 또 내가 창업주로도 실패하고 내가 갈 곳은 어디냐. 저는 이제 이 세상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2000년도 그때 어느 날 진눈깨비가 오늘 같은 날이에요. 오늘 같이 날이 꿀무리하고 진눈깨비가 하는데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차에다 짐을 싣고 그러고서 제가 강원도로 갔습니다.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겠다고. 갈 때 왜 그렇게 그 진눈깨비는 내리고 그 다음에 라디오에서는 왜 이렇게 슬픈 노래가 나오는지. 여러분 조성모의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슬픈 노래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조성모가 부르는 노래도 슬픈데 그걸 남성 중창으로 딱 이걸 부르면은 진눈깨비는 오죠. 내 처지는 그렇지.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갓길에다 차를 대고 펑펑 울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설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숨어 들어갔던 그 산속에서 제가 매일처럼 하늘의 별을 보고 주변의 자연을 보고 나를 생각하면서 그때 쓴 책이 청사는 나되어 홀로 살게 호호당당 담담. 청사는 나에게 나되어 홀로서 살라고 하네. 이제 이런 얘기죠. 그것이 이제 제 세 번째 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국적 기업 그 사장님들하고 같이 기업 문화가 답이다. 기업 문화가 많이 틀리죠. 저는 뭐 평생을 우리 토종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콜 엠바스더 코리아라는 호텔 매니지먼트 회사는 이런 합작 회사입니다. 조인트 벤처 회사고 프랑스의 아콜 그룹과 우리가 이제 합작을 한 회사인데 기업 문화가 많이 틀리죠. 많이 배웠습니다. 아콜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호텔의 브랜드를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아실 거예요. 노보텔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이비스, 풀맨, 머큐어, 소피텔, 페어먼트 이런 어떤 래플즈 이런 호텔들이 이제 아코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아코가 한국에 저 장충동에 있는 장충동 엠바스더 호텔 그룹이 있어요. 호텔하고 조인트 벤처를 해서 한국 시장을 갖다가 이제 넓혀가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사장을 맡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갈 당시에 호텔 6개였던 것을 전부 다 26개를 만들었죠. 대구에도 노보텔이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노보텔이 있죠. 네, 대구 노보텔도 저희들이 관리하던 그 회사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6번째 책은 출근하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런 책을 썼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어떤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생각 안 해본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생각해 보죠. 과연 나는 누굴까?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 속에 나는 얼마나 많은 내가 존재하는가? 정말로 많은 내가 존재하죠. 그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 노래의 가사처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노래의 가사처럼 정말 내 속에는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내가 몇 개나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때는 수만 개의 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중에서 누가 진짜의 나인가? 이것도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정말 때 되면 밥 달라고 보채는 나도 있고, 나 좀 더 멋있게 살아야 돼. 좀 이타의 삶을 살고, 뭔가 공헌하는 삶을 살고, 이런 어떤 멋진 나도 있어요. 그 중에 과연 어떤 내가 누굴까? 어떤 내가 진정한 나일까? 이런 어떤 명제들을 우리는 늘 안고 삽니다. 우주의 역사가 빅뱅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생각해 138억 년, 어느 날 점 하나에서 시작된 이 빅뱅이 지금의 우주를 만들고 지금의 지구를 만들었죠. 지구의 역사가 한 45억 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인류, 현생 인류가 출몰한 것은 불과 100만 년이 채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늘의 별을 가끔 바라보잖아요. 어떤 별빛은 30억 광년 떨어진 별빛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잖아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니까 30만 킬로미터 per sec,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이 빛이 1초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 동안에 우리가 쉴 새 없이 달려가는 거리를 우리는 one light year, 1광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태양까지 8분 40초 걸립니다. 자, 그럼 빛이 35억 년 동안이나 달려온 거리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육안으로 보는 그 별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는 별의 빛은 35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광대무변한 우주에서 인간 우리가 끽 살아봐야 지금 100년입니다. 그죠? 정말로 눈 깜짝할 새죠. 우주의 티끌보다도 적고 먼지보다도 적은 게 우리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위대한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우주보다도 훨씬 더 큰 우주를 갖다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인간의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런 위대한 인간이 그냥 대충 가서 한 7, 80년 잘 살다가 와라. 이렇게 던져졌다고 믿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가벼운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나왔을까? 저는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삶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고도 먼 길이죠. Long and winding road.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암만 다른 생각을 해봐야 우리가 왜 살까? 죽지 못해 삽니까? 그것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유보하고 밤늦게 이렇게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주경 야독을 하시는 이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 주위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아니면 뭐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먼 거리를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이런 귀한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는 것. 이것 역시 저희가 행복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행복일까요? 저는 이 자리에서 사전적인 정의나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루틴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우리의 일생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행복은 제가 생각하기에 망각과 몰입의 메커니즘이다. 저는 이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이 변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몰입으로서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을 갖다 몰입해서 할 때, 그때 여러분 아마 행복감을 느끼실 거예요. 왜? 잊어버리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런 현실들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 여러분들이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오지 않는다. 미국에 닥친다. 여러분, 지금 현직으로서 여러분들 바쁩니다. 그렇지만 곧 미국란 말은 머지않은 장래에 여러분들 옵니다. 할 일이 없어지는 시기가 와요. 우리가 보통 그것을 갖다가 아름다운 말로 은퇴라고 얘기하고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한마디로 미저러블한 그런 어떤 생활이 기다릴 수밖에 지금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부터 준비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저도 그래요. 지금 제가 1970 학번이 69학번이니까. 69학번이면은, 꽤 나이가 연식이 됐죠. 6.25 때 태어났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았어. 그렇지만요, 지금 돌이켜보면, 과연 나로서 나답게 살았던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불과 몇 년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남의 회사에 봉급을 받고 남의 어떤 회사의 사장 자리에 오르고 조직을 거느리고 이렇게 할 때는 결코 나답게 살 수가 없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아까운 인생 왜 한시라도 남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우리 명제를 우리는 지금 생각하게 됩니다. 나답게 살기에도 참 충분치 않은 시간인데 항상 남의 눈치 보면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눈치 보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고, 제가 볼 때 여러분들도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답게 살기, 나로서 살기. 이거는, 객관적인 하나의 생활의 주체로서 대단히 필요한 그런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삶과 일이 서로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있던 회사에서도 워크-라이프 밸런스 얘기 많이 했습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는 게 뭐예요? 삶과 일의 균형을 찾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명제가 있느냐면 삶과 일은 구분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명제 하에서 삶과 일의 밸런스를 갖다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입니까? 여러분들의 일입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있는 저희의 지금 현 순간이 나의 삶입니까? 나의 일입니까? 나의 삶이기도 하고 나의 일이기도 해요. 구분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회사 임원이시고 또 회사의 오너시고 창업자시고 또 사장님이십니다. 여러분, 회사 끝난다고 여러분 그 일이 전부 다 끝나나요? 끝나고 나서 사람들 만나야죠. 일을 가서 골프 쳐야죠. 술도 마셔야 되죠. 이게 어떻게 나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할 때 내 삶 속에 일이 있고 일 속에 삶이 있는 겁니다. 구분되어지지 않는 것을 구분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시지 말고 나의 일 속에 삶이 있고 삶 속에 일이 있다고 그렇게 통합하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십시오. 구글과 같은 그런 회사에서도 이제는 워크라이프 밸런스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워크라이프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말을 쓰죠. 일과 삶의 통합이다. 더군다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회사에 지금 현재 나와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재택근무 많이 하죠. 물론 직종에 따라 다 틀리지만. 그러면서도 그 생활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일과 삶을 통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또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또 삶이야. 그 구분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상세히 잘 알지 못합니다. 일을 하시잖아요. 앞으로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생을 퍼스트 라이프라고 생각한다면 세컨드 라이프, 서드 라이프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시라. 두 번째,
좋아하는 일이라고 전혀 경제적으로 아무 도움이 없다면 이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시라. 좋아하면서도 경제적이긴 하지만 보람이 없어. 그런 일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람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행복의 팩터거든요. 따라서 좋아하는 일을 하시고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을 하시라. 요 세 가지 원의 교집합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미 난 그걸 하고 있어 그러신 분들은 굉장히 행복하신 분들이죠. 제가 2011년도 청춘합창단 오디션에 현직 사장이 오디션 보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경규 씨가 나더러 물어. 여기 왜 오셨냐고. 그래서 어떻게 대답한다는 것이 나다운 삶을 좀 찾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전현무 씨가 있다가 아니 사장님 오래 하셨으면 그 나다운 삶을 잘 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제가 대답하기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지만 전혀 나는 사장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때 한 그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청춘합창단 단원이 됐고 또 단장이 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2015년도 유엔에 가서 우리 한국의 평화 통일을 전 세계에 우리가 이 통일을 갖다 소구를 했고 그리고 2017년도 오스트리아 그라츠에 가서 또 음악의 도시에 가서 또 우리의 기량을 뽐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고려인들에게 여러분들 조국이 여러분들 잊지 않았다. 이거 얘기했고 그리고 2019년도는 그 대망의 카네기 홀에서 저희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바로 금년 대전에서 열렸던 대통령상 전국 합창 경연대회에서 청춘합창단이 1등을 해서 대상을 받았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요, 보통 사람들은 시니어 합창단으로서 1등 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마추어 합창단이 경연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300개 팀이 예선을 거쳐가지고 본선에 오른 팀이 13개 팀이었었는데 그 중에서 1등을 한 겁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역사상 대통령상 합창 경연대 역사상 시니어 합창단이 수상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것도 대상입니다. 심사위원들의 말씀이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다들 노래는 기량은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젊으신 분들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청춘합창단을 갖다가 대상 후보로 했느냐? 한 말씀으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렬해서 묻어나는 그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그 감동이 있는 거죠. 제가 청춘합창단 단원이 되고 그때 지휘자 김상경 씨가 말씀드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시니어 합창단을 만들어 주세요. 음악은 내가 지휘자님께 전부 다 맡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지휘자님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단장님은 청춘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랬어요. 그것이 오늘의 우리 청춘합창단의 현조고 내년에 2024년 7월 14일 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세계 합창대회가 열리고 거기에 우리는 우승을 목표로 출전합니다. 우리의 꿈이 지금 현재 실현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청춘합창단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춘합창단은 나의 인생을 바꿨다. 그때 제 나이가 합창단에 도전할 때가 61살인가 그랬어요. 완이 박할리 씨가 했던 넬라 판타지였습니다. 기억나세요? 넬라 판타지야요 배돈 문도 주스토 이 tutti buono in pace non sta io sono da di me che sono sempre libere peglia di nuvole che volano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바로 이 넬라 판타지아를 내가 글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넬라 판타지아 그 멤버들은 뭐 연예인도 있었죠.
근데 전혀 합창을 모르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박할린이라는 그 카리스마틱한 지휘자가 음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볼거리도 많았죠. 그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그 박할린 씨의 지휘도 그랬지만 거기에 선우와 다이라는 소프라노의 경쟁도 있었고 너무나 볼만했어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야 저런 합창단이 있으면 나도 꼭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KBS에서 남자 자격 청춘 합창단을 모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야, 그 전국에서 노래 잘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나. 나 같은 사람 명함이나 내밀겠나 이랬는데 그래도 모집 요강을 한번 보자 봤더니 만 52세 이상만 출전 가능한 거야. 아, 그렇게 이거는 바로 나다 하고 이제 그때 바로 이제 제가 인터넷으로 지원을 했죠. 지원을 하고 나서 정말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첫째는 현직 사장이잖아요. 아코 엠바스더 코리아 사장이에요. 제가. 제 부하 직원만 해도 수천 명 있습니다. 또 저를 고용한 우리 그 주주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그 일 잘하라고 봉급 많이 주고 좋은 차 주고 비서 주고 불러놨더니 어디 가서 저 연예방송 이런 데 나간다. 이런 생각 하시지 않겠어요? 친구들도 그래요. 야,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하지 말라고. 집사람도 말리고 다 말립니다. 그런데도 저는 하고 싶었어요. 왜? 내가 평생을 나답게 살지를 못했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떤 이유를 저거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안 한다면 나중에 그러면 내가 나이 80이 되면은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신이 버뜩 들었죠. 제일 걱정은 회사의 걱정이었어요. 회사에서 이걸 허락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주 그저 공중파에서 이게 방송을 하는데 그걸 몰래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나 진짜 이거 하고 싶다. 우리 회사의 주주는 두 분입니다. 하나는 아콜, 프랑스의 그 아콜 그룹. 그 다음에 또 한국의 엠바스더 호텔 그룹. 프랑스 사람들은 그래요. 미스터 건, what's the problem? 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 의식이 뭐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한국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기회를 봐가지고 잘 말씀을 드려서 마침 또 저희 회장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그때 넥타이 메고 가서 오디션 본 사람은 제가 처음입니다. 그런데요, 그 합창단을 제가 그때 한 거, 이것이 저희 인생을 바꿨어요. 우리가 BCAC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기점으로 해서 Before Christ, After Christ. 저도 BCAC입니다. 그러나 그 C는 Jesus Christ가 아니고 청춘 합창단의 C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AC, BC 합창단이 저를 이제 완전히 바꾸는 거죠. 삶이 많이 풍족해졌고 참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하시고 싶은 일. 그것이 저 같은 경우는 합창이었었지만 여러분들은 다 다릅니다. 미루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제가 느끼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유보되거나 저축되어서 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시고 싶으면 지금 바로 하셔야 됩니다. 세계 여행을 내가 하고 싶다. 내가 회사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면 전부 다 앞에 2%를 다 붙이시는데 그러면 결코 못 하십니다. 앞에 지금부터는 여러분 2%를 다 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학습하는 삶만이 오래 갑니다. 학습만 하는 인간만이 저는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꼭 공자님의 2500년 전 공자님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하기 쉽지 부르기로 내가 공부하고 때때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우리가 그렇게 지금 다들 배우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조찬 포럼 있으면 조찬 포럼 가고 가서 배우고 또 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이제는 다른 각도로 봅니다. 전에는 그냥 듣기만 했지만은 이제는 그걸 갖다가 남한테 좀 옮기자 보니까 그 스피커의 그 얘기를 갖다가 제가 편집을 하면서 10번은 듣게 돼요. 10번은. 유튜브 하면 장점이 그겁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휴대폰 하나 가지고 편집하고 녹음하고 제가 디렉터하고 PD하고 전부 다 해서 만듭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제가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도 제 친구 셋이서 사장이 미안해라는 유튜브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전에 그 한국전력 사장을 하던 조한익 사장, 그 다음에 그린포스 코리아의 회장을 하던 이강호 회장, 저하고 중고등학교 동기 동창들이에요. 어느 날 조 사장이 저한테 우리 유튜브 방송 한번 해보자. 그거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면접 보는 뭐, 그 다음에 직장에서 뭐 승진한 뭐 하여튼 이런 어떤 우리 젊은 미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저걸 했는데 꽤 잘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석 달 정도 하다 보니까 소재도 빈곤해지고 또 바쁘다 보니까 같이 만날 수가 없어. 그때는 프로덕션에 와서 촬영까지 해줬거든요. 우리는 그냥 가서 이 얘기만 합니다. 끝났는데 그래서 나중에 시즌 1으로서 끝나고 나중에 시즌 2, 3 한번 해보자 하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런데 그때 저는 이건 내가 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유튜브 할 수 있냐. 그렇다고 제가 프로덕션을 고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형태는 못 되고. 결론이 뭐냐. 결론은 배워서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배워서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때부터는 앱 하나 깔고 인샷이라는 유튜브 만드는 앱이 하나 있습니다. 앱 깔고 트라이얼 앤 에러. 무조건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거 정말 완성도도 떨어지고 이런 거 하면 손가락질 하지 않게 이런 생각을 제가 안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4년 동안에 3,000개의 컨텐츠를 만들어냈죠. 아직까지 미약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질 않습니다. 재미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꾸준한 그 광팬들이 계십니다. 정말로 전체 조회수에 비해서 좋아요, 댓글, 이거는 아마 제가 압도적으로 아마 많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느끼죠. 이거를 정말 꾸준하게 끝까지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렇잖아요. 방송하는 사람의 그 바람이 뭐겠어요? 여러분, 책을 내는 사람들의 바람이 뭡니까? 가게 내는 사람들의 바람이 뭡니까? 책을 내는 사람의 바람이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절실함은 내 책이 많이 읽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게를 내는 사람들의 바람은 내 가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젊은 친구들한테 제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리더다. 리더십의 요체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How? 근데 어떻게 사지? 전 그렇게 얘기하죠. 상대의 절실함, 상대방의 절실함을 알아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에게 친구가 가게를 내거든, 야, 너 왜 나 불러서 그 한턱 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친한 친구들 능력 범위에서 몰고 가서 제일 먼저 팔아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요, 한전에 이 조한익 사장과 별로 안 친했어요. 중고등학교 같이 생겼지만 그 친소 관계가 있잖아. 잘 안 친했는데 친해진 계기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코트라 사장 다음으로 이제 한국무역진흥공사 사장을 했어요. 그때 신문을 딱 보니까 책을 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길에 서 있다. 뭐 이제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책을 10권을 샀어요. 그래서 문자 하나 딱 보냈습니다. 환희가, 나 네 책 샀다. 그때부터 친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농담처럼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은 부하들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리더십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요체는 이 조직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조직을 끌고 가는 힘인데 결국은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절대로 잘 끌려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사느냐. 그 사람의 그 당시의 절실함을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현상 너머의 현상을 볼 줄 아는 것, 저는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현상은 누구나 봐요. 그렇지만 현상 깊이, 현상 너머의 현상을 갖다 보는 능력은 이거는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자리이탈한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결국은 우리가 이타,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남에게 기부를 하고 장학금을 주고 하는 그런 이유도 결국은 자리를 위해서예요. 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물론 훌륭하죠. 궁극적으로 남을 위하는 삶은 결국은 나를 위한 삶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삶, 나만을 위한 삶, 내가 재산을 불려서 내 자식들에게 물려줘야겠다는 이런 삶보다는
그래도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헌하는 삶, 이런 어떤 삶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가질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가슴 뛰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걱정이 많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야,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지위도 많고 자식들도 내가 보기에는 말썽 안 부리는 것 같고. 여러분들 그 사람 가슴 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 사람 속에도 걱정이 있는 거예요. 옛말에 있잖아요. 천석구는 천가지 근심, 만석구는 만가지 근심.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걱정거리를 안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걱정거리의 99%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의 99%도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 안 되는 것이 99%입니다. 그런 걱정을 우리 하고 살잖아요. 자,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때로는 저는 이제 강원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오늘 날씨가 추워. 물 얼어 터지면 어떡하지? 이것도 걱정거리야. 강아지를 2마리 키우고 있는데 걔들 밥 굶으면 어떡하지? 이것도 걱정거리예요. 그렇잖아요? 이 걱정을 우리가 잊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저는 행보로 가기 위한 하나의 첫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뭘로 잊을까? 가슴 뛰는 삶으로 잊어야 돼요. 생각만 해도 눈이 반짝반짝하고 가슴이 뛰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울해하는 나, 걱정하는 나, 내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나를 딱 데려다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생각만 해도 눈이 반짝이는 세계로 데려갈 줄 아는 능력이 저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데려갈 곳을 갖다가 미리 마련해 놓지 않으면, 미리 예비치 않으면 어디로 데려갈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저는 2015년도에 유엔에 갈 때 아무도 우리 같은 시리아 합창단을 유엔에서 누가 불러주느냐. 설사 불러준다고 한들 무슨 비용으로 거기를 가느냐. 다들 반대하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는 갈 수 있다고 믿었고, 그때부터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유엔에 가서 내가 연설하는 꿈을 꿉니다. 그 생각만 하면은 모든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여요. 자, 그래서 2015년도 실제로 유엔에 가서 제가 3분 스피치를 했습니다. 그 각국의 대사님들 앞에서 우리가 왜 통일이 돼야 되느냐, 이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지금도 그 영상이 KBS에 남아있고 제 유튜브에 남아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뛰죠. 그러나 이루어진 꿈은 이미 꿈이 아닌 거예요. 그때 전까지는 그 생각만은 가슴이 뛰었지만 이미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미 꿈이 아닌 것이죠. 그때부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나의 가슴을 뛰게 하고 눈이 반짝이게 할 새로운 꿈을 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후의 꿈이 세계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시니어 합창단을 만들겠다는 꿈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이 저희 꿈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배 팔고 휴대폰 팔고 자동차 팔아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된 그런 나라가 아니고, 아직도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보면은 우리 한국 잘 사는 나라는 좀 알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은 문화적으로 우리한테 뒤져. 알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 사람들하고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알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시니어 합창단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시니어 합창단을 유엔뿐만 아니고 전 세계 각국에 우리가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저력 있는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탄탄하고 5,000년의 유구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당당한 문화민족이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저희 마지막 꿈은 우리 합창단이 평양에 가는 것입니다. 평양에. 청춘 합창단이 평양에. 그로부터 통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 역사가 기록하기를 바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합창단과 함께 평양에 가서 노래를 불러. 그레인 강사를 부르든지 무슨 노래를 불러. 그로부터 정말로 통일의 단초가 시작되었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몰라요. 꿈이란 것은 이루어지라고 꾸는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은 꿈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그 결과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항상 여러분들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눈이 반짝이게 하는 그런 꿈, 가슴이 뛰는 삶,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까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2500년 전에 맹자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하나가 손을 번쩍 듭니다.
선생님은 저희들보다 더 잘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렇게 이제 학생이 저 선생님한테 질문하기 어렵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랬던가 봐요. 그럴 때는 맹자가 서슴도 없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보다 잘하는 것이. 첫째는 지언. 남의 말을 잘 알아듣는 능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연의 기운, 호연지기를 잘 양하는 이런 재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 질문이 그 다음 뻔하죠. 선생님, 호연지기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맹자가 얘기하를 호연지기는 이 온 우주에 가득 찬 좋은 기운이다. 그러면서 색천지란 말을 씁니다. 이 기운은 너무나 크고 강한 기운이다. 지대지강이란 말을 쓰죠. 그런데 이 기운은 아무리 우리가 섭취를 해도 많이 섭취를 해도 결코 우리에게 해가 없다. 노함, 무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기운은 밖에서 생성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음습에 들어온 기운이 아니다. 오로지 여러분들 속에서, 가슴 속에서만 길러지는 기운인데 무엇으로 길러지는가? 두 가지로 길러진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의입니다. 의.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 정의. 두 번째로는 정직, 고들직자. 이건 무슨 얘기 아닙니까? 의로움과 정직하로만 길러지는 기운이 호연직이에요. 우리가 보통 호연직에는 산과 들에 있다, 이렇게 바다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런 기운입니다. 이 기운을 한번 길러졌다고 해서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빨리빨리 닳아서 없어져요. 따라서 매일매일 이 기운을 갖다가 의와 직으로서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된다. 전 그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살지도 못했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슴속에 그런 어떤 높은 이상, 최진석 교수가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역사가 조금 한 차원, 우리 시선을 조금 높이 둘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럽니다. 걱정거리가 많죠. 그런데 그 걱정거리는 거의 대부분 하루아침에 사라질 걱정거리예요. 일조지환적 근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평생을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근심거리가 있어요. 이거를 종신지우적 근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지침을 줍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질 근심거리는 정말로 그보다 훨씬 더 큰 걱정거리로 덮어라. 그러면 사라져버린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역사의식을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참 얘기를 하는 저나,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쓰고 있어요. 이런 우리의 역사가 모여서 우리 집안의 역사가 되고, 나라의 역사가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인류의 역사가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역사를 쓰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나이가 70이라도 흔들려요. 공자님께서는 나이 70을 뭐라고 했냐면 종심소욕 불유구의 나이라고 그랬어요. 그 무슨 말, 흔들림을 없는 나이란 얘기예요.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해도 전혀 사회적인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남이 없는 나이가 7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70이 넘었는데도 아직 그 경지가 못 됩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지금도 흔들립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은 얼마나 더 흔들리겠어요. 그때 제가 얘기를 합니다. 흔들리는 나를 잡아주는 세 가지의 마음기둥 중에 아까 말씀드린 호연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의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흔들리는 순간에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나의 후배들이나 나의 자식들이 봤을 때 후일, 그 자식들이나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내가 흔들릴 때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좀 생략을 했지만은 선이 가슴속에 가득한 선한 의지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가슴속에 가득 찬 선한 의지를 갖다가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당신도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일이 잘 되는 것을 저는 실증적으로 느꼈습니다. 제가요, 나이 35살에 사장이 됐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가 대한민국 최연소 건설회사 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1년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현대건설 사장할 때는 36살 때였지만은 저는 35살 때 사장이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하고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고 그랬겠습니까? 협상을 하면은 저는 협상에 상대방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드는 것이 협상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건설은 협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은 건설은 그 많은 밴더들, 그 많은 서브콘트랙터들 협상의 연속이잖아요. 계약. 저는요, 계약을 하나 할 때는 아주 계약서를 갖다가 제가 먼저 초안을 잡습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를 갖다가 혼자서 밤새도록 끙끙거리면서 일 계산하고 잘 하자는 수학 미적분까지 동원해서 합니다. 경우의 수를. 그러고서 협상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자, 그런데 그때는 제가 아주 잘난 줄 알았죠. 왜냐하면 협상을 하면 거의 뭐 우리한테 유리한 거는 협상으로 다 이끌고 그렇게 계약을 하고 했는데 그런 계약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묵사발 만드는 계약이 결코 오래가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느낀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죠. 여러분 건설의 프로세스를 잘 아시겠지만 건설은 그중에 어떤 서브컨트롤 하나만 예를 들어 부도가 나서 일을 못하게 되면 전체 공장이 전부 다 그러집니다. 굉장히 큰 일이 생기죠.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협상은 상대방을 묵사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잘 가느냐 이거를 갖다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가슴속에 의화직이 충만한 호연지기를 가지고 그리고 늘 흔들릴 때마다 내가 어떤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느냐 이 생각을 하고 한다면 결코 여러분들 잘못들이 없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들 행복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을 속이고 남을 묵사발 만들고 그래서 내가 비록 뭔가를 다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오래 가겠습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죠. 우리가 결코 그런 삶은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얘기를 두서없이 하다 보니까 뭐 스말러도 얘기도 하고 청순합창단 얘기도 다 하고 했어요. 저는요 25년 전에 강원도 문막 원주 옆에 바로 문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제 터전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거기서 살고 지금 리타이어한 이후에는 거기다 학교를 만들어서 인생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학교냐? 선생님이 따로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뭘 배우겠다는 교육 과목도 없어. 그렇지만은 여기 와서 하룻밤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은 다들 평생을 잘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나름대로. 그런데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내가 여태까지 내 삶을 잘 살았지만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 결심 하나만 하면 되는 할 겁니다. 인터넷에 여러분들 터득골이라는 데를 한번 쳐보십시오. 터득골. 터득골에는 삶 디자인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터득골에 지금 이사장으로 있죠.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이 저희 가슴을 뛰게 하고 눈을 반짝이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제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저 이거 일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 그거 하면 돈이 생기느냐? 조금 생깁니다. 세 번째, 보람? 말도 못하죠. 터득골에서는 1년이면 12번 이상 북토크가 열립니다. 존경하는 저자 분들을 초대를 해서 오디언스를 모아놓고 거기서 우리가 북토크를 지금 하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또 원하면은 산막스쿨로 옮겨가서 또 네트워킹을 하고 또 합니다. 그게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 뭔가. 근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더라? 생각해보면, 내가 뭘 좋아하지?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이 뭐냐? 생각만 해도 눈이 반짝이는 일이 뭐냐?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삶이 지금 살아있는 삶이 아닙니다.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길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루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내가 뭐 어떻게 되면, 내가 돈을 조금 더, 회사가 매출이 어느 정도 되면, 이익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내가 할 거야 하시지 마세요. 결코 그러시다가 못 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아니더라도 오늘 지금 당장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스티브 잡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 사람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죽기 전에 스탠포드 대학교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그때 그 연설을 제가 기억을 해요. Remembering that I am going to die is the best way to avoid the trap of thinking that I have something to lose. Because we are all naked. There is no reason not to follow your heart.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삶과 죽음이 결국은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결단을 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소환해서 기억해내는 것이다 이거죠.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전부 다 발가벗겨진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니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이 일을 지금 당장 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묻습니다. 저는 늘 이제 어디 가나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가슴 뛰게 하고 눈을 반짝게 하는 일을 미루지 마시라고. 시간이 그렇게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결코. 여행을 하고 싶으면 여행을 하시고, 또 뭘 배우고 싶으면 또 배우시고, 아, 이거 내가 어떻게 되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미루시지 마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일 있으면 여러분들 당장 결심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는 미움받을 나이가 됐어요. 재밌는 얘기죠. 사랑받을 나이보다는 우리가 미움받을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느껴보니까요. 나는 언제까지나 어디 가서 환영받고 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젊은 친구들하고 제가 많이 사귀려고 저는 막 가슴을 열고 지갑을 열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요즘 재미있는 프로젝트 하나가 있습니다. 발리에다가, 인도네시아 발리 아시죠? 호텔을 하나 짓는 거예요. 제가 호텔리어잖아요. 건설을 또 했잖아요. 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아,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같이 조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인생을 또 살아봤잖아요.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이런 거 봐야 되잖아. 그래서 그 친구들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기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뉴스레터도 봤어요. 제대로 일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 친구들은 내가 일면식도 없는 친구들이지만 내가 조인하기로 해서 조금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리에다가 방 8개짜리 그 빌라를 갖다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용 공간이 있고 일종의 뭐 풀빌라 비슷한 거죠. 그러다 우리가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빌려주고 에어비앤비 같은 데 내놓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사람들 프로젝션은 대충 투자 대비 12%에서 한 17% 정도 ROI가 나온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젊은 친구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호텔을 해봤잖아요. 그거는 계산상의 수치일 뿐이야. 그죠? 그러나 호텔이라는 것은 1년마다 한 번씩 타첩을 해줘야 되고 5년마다 한 번씩 대수사를 해주지 않으면은 호텔의 퀄리티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 그거 몰라요. 이제 저도 이제 찬불기 얹을까봐 얘기를 안 하지만은 기대치를 갖다 이제 낮춰줘야죠. 그런데요, 이번 3월 달에, 돌아온 3월 달에 우리가 발리를 가기로 했어요. 가서 현장도 보고 도면도 보고 제가 볼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에 돈 몇 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떼돈을 벌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같이 젊은이들하고 일하는 그 과정이 좋은 거예요. 저는 그 돈 다 벌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친구들이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 젊은이들하고 같이 호흡,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것만 해도 그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많습니다.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 나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미국에 그런 나이가 됩니다.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집에 가면은 남자들은 특히 공간이 없어. 쉴 곳이 없어요, 여러분. 부인들은 거실과 주방이 공간이에요. 그 애들 공간은 또 있어. 남자들은요, 뭐 나만 그런지 몰라도 가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 반드시 숨을 곳을 마련해둬라. 도망갈 곳을 마련해둬라. 어디 하다못해 컨테이너 하나라도 저 산속에 갖다 놓더라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요, 그 험한 세월 갖다 견디고 오늘날 그래도 이름 석자를 나름대로 보존하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산속에다 집을 하나 마련해뒀다는 겁니다. 세상이 싫어. 나를 속여. 삶이 나를 속이고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도 그 생각만 하면 나는 갈 곳이 있어.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 흘려듣지 마시고 경험자의 얘기예요. 어디 저쪽에 지금 산간 오제 가면요. 지금도 평당 한 10,000원, 20,000원 땅이 있습니다. 그거 한 몇만 평 사세요. 지금 앞에 길이 없다고? 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세월 지나면 다 생기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 해놓고, 특별한 건축허가 없이도 15평짜리 농막은 지을 수 있고, 6평짜리 농막은 지을 수 있어요. 그거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그거 하나 해놓으시고, 세상이 서럽고, 서글프고, 그럴 때 혼자 가세요. 가족들 같이 가시지 말고. 제가 25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전원생활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느냐.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고 가족의 절대적인 서포트가 없으면 결코 유지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다행스럽게도 그거 좋아해요. 그 지금도 일주일에 한 2, 3일은 원도 문막에서 생활하고 또 서울에 일정이 있으니까 또 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 정도의 능력과 여유는 있으시다고 제가 지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마련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하나 꼭 마련하세요. 제 말 들으세요,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미움받을 나이가 됐는데, 이거는 남의 얘기고 하지만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 그냥 한번 참고 삼아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은 돈, 재물,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재물을 갖다가 전부 다 모아가지고 뭘 하려고 모으느냐? 지금도요, 제 주변에는 80, 90, 바로 내가 볼 땐 내일 모레면 돌아가실 분들도 지금도 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돈 해요? 좀 쓰지. 그러면은, 이거 내가 자식한테 물려줘야 된다.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에게서 어떤 행복을 찾기는 어렵다고 봐요. 여기 있잖아요. 노년은 그동안 모아놓던 돈을 쓰는 기간이에요. 쓰려고 여러분들 돈 모으는 겁니다. 그죠? 누구한테 쓰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 사회를 위해서 쓰는 그런 적입니다. 결코 자식들에게 물려주라고 여러분들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자식들 여러분 다 키워보시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식들을 장가보내고는 전부 다 남입니다. 결코 자식들에게 돈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라,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손들의 재정 상태는 그들의 문제이다. 남의 얘기지만 상당히 가슴을 치는 얘기예요. 아니, 자식들,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키고, 취직까지 시키고 장가 보내놨으면 그때부터는 지들이 알아서 살아야지. 많지도 않은 재산이지만, 그래도 친구들, 그 다음에 후배들 밥 사주고 다닙니다. 너무나 좋잖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허리 굽자하고, 어디 가도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삶이 재미가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라. 이런 얘기고. 여러분, 배우자가 최고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져주고, 끝까지 같이 할 사람은 누구냐? 배우자밖에 없어요. 요즘 저는 아주 절실하게 느낍니다. 어떤 때 가장 행복하냐고 나보고 물어보면 집사람이 나한테 화내지 않을 때, 단소리 안 할 때, 칭찬할 때, 그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이것은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밖에 나가면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 대상도 받아보고 많은 상도 받아보고 많은 칭찬도 들어보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것보다도 집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야단 안 치고 그럴 때 행복하다는 거죠. 이거 저 소박한 얘기지만 흘려들을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람하고의 그 부부관계가 원만한 것이 행복의 척결이다. 저는 이걸 강조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열받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소한 일들이다. 절대로 그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나이가 내가 늦었는데 이 나이에 무슨 저거냐 하시지 말고, 우리 지금 오늘 현재가 가장 젊은 날이거든요.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내적 외적인 몸 시간을 철저하게 잘하고, 이제 나이 들면은 전부 다 집에서 있던 추리닝 비스름한 거 입고 등산 입고 그러고 댕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좀 차려입고, 그것이 자신한테도 굉장히 좋고 그런 거거든요. 자신의 나이에 걸맞는 패션을 추구하라. 제 패션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도 굉장히 멋있으신데 그거 놓치지 말고 하시라는 얘기고요. 최신의 어떤 우리가 생활의 그 트렌드. 내 나이에 내가 무슨 챗 GPT가 뭐고 AI가 뭐고 알아서 뭐해. 이러지 마세요. 세상에 놀라운 세상입니다. 지금 제가 어머니가 일기를 썼어요. 옛날 소원집이라고.
정말로 참 그 기구한 그 삶의 역사죠.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만들고 아마존에서 온라인으로 제가 영문으로 지금 책을 지금 출간할 계획을 하고 번역 작업을 다 마쳐놨어요. 근데 번역자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사장님, 이거 이대로도 훌륭한 그 책이지만 그러지 말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했겠냐, 이게 20년 동안이나 돌아가시는 걸 알 때까지 저 이북으로 납치당한 줄로 아셨어. 그리고 적십자 회담이 할 때마다 혹시나 하고 그 기다린 그 삶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이거를 갖다가 소원집을 갖다가 AI를 통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딥러닝을 시키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그 상황을 갖다가 그리면 좋을 것 같다. 또 아버지가 나는 얼굴도 모르지만 나에게 어떤 하는 거를 AI로 그리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승인해 줬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영문 작업을 갖다 하는데도 이랬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거 번역해가지고 나한테 보내면 이것도 검토해가지고 다시 보내고, 그게 아니고 구글에 플랫폼이 있어요. 플랫폼에서 번역자와 내가 같이 공동 작업을 합니다. 옛날 말로 쓰여졌잖아요. 경상도 말로 쓰여졌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몰라요. 예를 들면은 종방간이다. 이거는 사촌지간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걸 몰라요, 젊은 친구들은. 그러면 거기다가 종반이 뭡니까? 물어요. 그럼 내가 종반형이 이런 것이다. 그러면 이제 걔들이 그걸 또 보내요. 그런 어떤 이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일하는. 아까 내가 발리 프로젝트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같이 젊은이들하고 얘기해도 호흡을 같이 하게 되고. 또 젊은이들은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의 또 때로는 지혜와 이 어드바이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이 같이 공생하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최신의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집착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도 이것이 무엇이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부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AMP 과정에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 젊은 세대를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애들 하는 거 보면 당장 나라가 망해도 10번은 망해야 돼요.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10번은 망해도 지금 싼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요, 결코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맨날 비분간개합니다. 나라가 망한다. 이라든 좌빨 공산당한테 나라가 처맥혀서 나라가 망한다고 맨날 걱정을 할 때 저는 그럽니다. 젊은 친구들 만나봤니? 젊은 스타트업. 그 친구들 똑똑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갖다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절대로 안 망한다. 왜 망하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젊은이들과 여러분들 가까이 지내십시오. 옛날 라떼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항상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 긍정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 긍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나쁜 것이 있으면 단 하나로 있으면 얘기해봐. 긍정을 해서. 없어요. 부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것이 있으면 단 하나로 됐으면 얘기해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긍정이다. 무한 긍정의 힘. 그런 긍정적인 사람. 그 다음에, 명랑한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라. 이런 얘기고요. 가족들과 하고 어울리되 같이 살지는 마세요. 불편합니다. 뭐 같이 사시는 분들도 없어. 저희 집은요, 4대가 함께 살았어요. 정말 웃기는 얘기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그 다음에 우리 애들, 퍼 제너레이션이 한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취미를 갖다가 여러분들 뭐 그것이 하모니카 돼도 음악이 돼도 그 그림이 돼도 그 글 쓰는 것이 되고 여러분은 취미를 반드시 아마 갖고 계시겠지만 그 취미를 가지시고 심화시키십시오. 제 주변에 보면요. 당신은 노래 잘하니까 좋겠다 이런데 그래요. 노래를 못하면 시라도 하나 외워라. 여러분 정말 어떤 때 가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장기자랑할 때 있잖아요. 저는 그때 딱 나서가지고 그것이 우리나라식은 한식은 영식은 간에 딱 그 시를 갖다가 읽는 사람 보면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 여러분 지금부터 하면 돼요. 외우면 돼요. 주변에 뭐 결혼식이나 회갑이나 이럴 때 그 빠지지 말고 적극 참여하시라는 얘기고요. 말은 항상 적게 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라 뭐 이런 얘기고 노쇠에 따르는 불편함과 고통을 고통으로 생각지 말고 이거는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늙는 것이 아니고 익어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박안서 씨, 박경리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늙어보니까 참 편하고 좋다.
버리고 갈 것만 있어서 너무나 편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요즘 알겠어요. 그러면서 나더러 다시 20대로 돌아가라면 결코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그 불안하고 그런 식으로 내가 도대체 왜 가느냐. 지금이 제일 편한데. 이런 얘기죠. 타인의 잘못에는 관대하게 용서하고 자신의 죄를 빨리 사과하라. 뭐 이거 참 교과서적인 얘기죠. 왜냐? 이거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남을 용서 안 하면 내가 마음이 부대껴서 힘들어요. 그거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죠. 웃어라. 많이 웃어라. 뭐 이거는 뭐 너무나 참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남이 나에 대해서 한 말에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나이가 많이 들면은요, 삐치기가 쉬워요. 잘 삐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은 행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삶을 즐겨라. 항상 즐겨라, 여러분들. 인생 그렇게 길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이제 또 합니다. 좋은 건 뒤로 미루며. 항상 여러분들 그래요. 좋은 거, 요건 좀 아껴뒀다가 나중에 먹지 하다 보면 결국은 포도주도 나중에 다 사가서 못 먹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좋은 것을 미루지 말고 지금 하시라. 핵심은 간단합니다. 어떤 때 행복하죠? 우리 행복의 일로 지금 가야 됩니다. 근데 행복은 결코 돈이 많거나 명예가 높다거나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충실할 때 행복합니다. 그 마음의 충실은 어디서 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선한 의지, 호연지기, 역사의식을 가질 때. 시선의 높이를 조금 더 높이 가질 때. 우리의 자신만의 삶이 아니라 뭔가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할 때 훨씬 더 그 행복이 크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눈을 반짝이게 하고 가슴 뛰게 하는 일을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것이 올해 제 강의의 핵심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네. 부모님의 모습도 있었지만 저 여성분의 모습이 그렇게 쓰는 이유라도 있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제가 이제 PPT를 만들다 보면 전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PPT 툴을 이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캔버스라는 툴이 있습니다. 캔버스. 그걸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템플릿이에요. 그 템플릿을 제가 저걸 이제 그때마다 사진 바꾸기 내가 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 뭐 그런 대로 괜찮지 싶어서 그냥 쓰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 팀? 몰라요, 저도. 좀 더 이쁘신 네, 혹시 뭐 다른 또 질문 있으신가요? 뭐 합창단에 관한 얘기도 좋고 산막 생활에 관한 얘기도 좋고 좋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한번 산막 스쿨에도 한번 오십시오. 네, 보통 1박 2일 일정으로 하죠. 그래갖고 작년의 경우에는 삶 디자이너께서는 뭘 했냐면은 이런 겁니다. 삶에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을 모셨습니다. 8분의 강사를 모셔가지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그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듣고 매주 이제 토요일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8번, 8주차로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의 목적은 그걸 다 들으신 분들은 자기의 앞으로 여생에 대해서 확실한 로드맵을 그린다. 그래갖고 상당히 그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이제 또 시작할 거예요. 뭐 저 SNS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또 유튜브를 하니까 항상 거기다 이제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관심 있으시면 참여하시면 되죠. 아니 젊게 사는 게 아니라 젊죠. 지금 내 나이가 어때서? 제가 같은 연배의 고객님을 만나고 왔는데 네. 그 강사님 연세야 보는 거랑 저 형부라고 그러는데 네. 그분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예, 그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젊게 살려고 제가 애를 쓰고, 그러려면 젊게 살려면 생각이 젊어져야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말은 줄이고 지갑은 열라. 근데 그것만 가지고 충분한 것이 아니고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하고 하는 단톡방이 한 50개 정도 단톡방이 있습니다. 어떤 단톡방은요, 인원이 한 180명 정도 되는데, 잠시 한눈 팔면은 100개 이상의 포스팅이 나와요. 젊은 친구들이 그냥.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시간을 때 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고, 다르죠. 우리하고 다르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참여를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SRT 네. 타고 가시죠? 그렇죠. SRT, KTX 아니시죠? SRT입니다. SRT죠? 네네. 46분인가? 아니, 제가 9시 17분, 9시 27분에 17분이. 제가 지금 가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시 뵙기를 희망하고, 권도혁 TV 열심히 봐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강의가 또 하나 끝났습니다. 서울서 SRT를 타고 2시간을 움직여서 구미까지 갔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올라옵니다. 보통 평상시 이런 지방 강의의 경우에는 1박을 하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또 내일 있어서 강행해서 올라왔습니다. 도착하니까 뭐 근 11시 가까이 됐는데 어떻게 가나 좀 걱정했었는데 고구와 차를 가지고 마주 올라왔습니다. 맞네. 이 또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에 차들이 막 몰려와서 뒤에 내가 이렇게 있었거든. 여기 딱 대고 있어. 나는 그때는 그때 양쪽에서 막 빵빵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차가 도착하니까 그러니까 차가 도착하니까 차들이 막 양옆에서 막 나오는 데다가 얘가 있잖아. 딱 10분이 무료 해차 시간이야. 그래서 내가 다시 나갔다가 들어서 난 저쪽으로 들어오는 물이 갔더니 저쪽 들어오는 거는 저게 뭐야 다 끝났고 요거 하나만 열더라고. 다시 또 줘서 돌려서 이렇게 또 왔지. 잘했어. 그러거든. 지금 몇 시야? 10시 59분. 59분이지. 아이고 11시네. 그래서 또 걸어와야 되고 또 하려고 하면 귀찮잖아. 아이고 땡큐가 베리 마칩니다. 그렇지. 땡큐가 맞지. 감동이네. 근데 어떻게 이 시간대가 사람들이 늘 출퇴근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겠어. 그러게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든지 할 때는 차 가져간다든지 뭐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지. 권도혁 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